숫집 소녀와 불의 철학. 인류와 함께하는 불꽃. 제20편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불꽃. 10년 후 서울 강남구 마음의 불꽃 상담센터. 27세가 된 명화는 이제 불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심리치료의 세계적 권위자가 되어 있었다. 서울대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자신만의 독특한 치료법 파이어 테라피 파이어 세러피를 개발했다. 이 치료법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각국에서 연수 요청이 쇄도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4월의 어느 오후, 명화의 상담실에는 특별한 내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온 32세 여성 다나카 유키였다. 그녀는 완벽주의와 사회적 압박감으로 인한 심각한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다. 센세이, 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밤잠을 잘 수 없어요. 유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명화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키 씨, 혹시 일본의 와비사비 미학을 아시나요? 네. 불완전함 속에서 찾는 아름다움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불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완벽한 불꽃은 존재하지 않아요. 촛불도 흔들리고 모닥불도 불규칙하게 타오르죠.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아름다운 거예요. 명화는 작은 촛불을 켜며 설명했다. 이 촛불을 보세요. 완벽하게 일정한 모양이 아니죠? 계속 변하고 움직여요. 하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유키 씨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당신만의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센세이, 그럼 제가 실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이에요. 실수는 성장의 연료예요. 나무가 불에 타서 숯이 되듯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몇 차례 상담을 거친 후 유키는 밝은 미소를 되찾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 내담자는 프랑스에서 온 28세 남성 피에르 뒤퐁이었다. 그는 실연의 아픔으로 인한 깊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명화 박사님, 제 사랑이 떠나간 후로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마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아요. 피에르의 프랑스어를 통역사가 번역해 주었다. 피에르, 가스통 바슐라르의 철학을 아시나요? 피에르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슐라르는 불꿈의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은 사랑처럼 변화하고 죽어가지만 그 순간순간이 영원하다고요. 명화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순간들은 영원히 당신 안에 남아있어요. 그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명화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며 말했다. 이 불을 보세요. 하나의 장작이 다 타면 재가 되지만 그 재는 다음 불의 밑거름이 되어요. 당신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피에르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다. 10년 전 다비식에서 만났던 법연 스님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표정은 어두웠다. 명화야, 오랜만이구나. 스님,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법연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명화는 잘 지내고 있구나. 축하해. 나는 그동안 작은 암자를 마련했는데 신도가 없어서 운영이 너무 어려워졌어. 그나마 있던 신도들도 줄어들고 유지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부적을 팔아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야. 명화는 스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스님, 부적을 파는 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부적으로 돈을 번다는 게 올바른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명화는 미소를 지었다. 스님, 부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종이 쪼가리. 아니에요, 스님. 부적은 희망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마음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희망의 상징이에요. 명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연꽃선녀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부적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평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스님이 직접 정성을 담아 만든 부적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스님의 자비심이 담긴 선물이에요. 그런 선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법연 스님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적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부적을 보며 용기를 내고 희망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의 실천 아닌가요? 맞다, 명화야. 내 말이 옳구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을 봐야겠어. 스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셨다. 그날 저녁 명화는 부모님이 계신 계룡산 집을 찾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숯을 만들고 계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계셨다. 명화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도왔니? 어머니가 따뜻하게 물었다. 네, 엄마. 일본과 프랑스에서 온 분들도 만났어요. 정말 신기해요. 나라는 달라도 마음의 고통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배운 불의 철학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거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명화는 혼자 숯가마 앞에 앉았다. 10년 전 처음 이곳에서 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연꽃선녀의 예언,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블로그와 방송을 통한 소통, 그리고 지금의 상담센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명화는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 블로그 글을 썼다. 제목은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불꽃, 불의 철학 여행의 완성.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17세에 시작된 저의 불의 철학 여행이 이제 하나의 완성을 맞이합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만난 수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불의 철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명화는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불의 철학이 어떻게 현실의 치유로 이어졌는지 설명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불꽃이 있습니다. 때로는 밝게 타오르고 때로는 꺼져가기도 하지만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서로의 불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히듯 우리도 서로의 삶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불꽃을 되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불꽃이 되어 세상을 밝혀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의 철학의 실천입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전 세계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명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의 철학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어요. 언젠가 꼭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명화는 아버지와 함께 계룡산 연천봉에 올라갔다. 맑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도 모두 거대한 불덩어리들이었다. 우주도 하나의 큰 불꽃이고 우리도 그 불꽃의 일부구나. 명화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가 따뜻한 입김으로 변해 나왔다. 그것조차도 하나의 작은 불꽃이었다. 갑자기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명화는 소원을 빌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 불꽃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불꽃들이 모여서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산 아래로는 공주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었다. 그들도 모두 자신만의 불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명화는 미소를 지었다. 17세 숯집 소녀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제 27세 심리상담가의 사명으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더 많은 꺼져가는 불꽃들을 되살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자들을 양성해서 불의 철학을 전 세계로 퍼뜨릴 것이다. 바람이 불어왔다. 명화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을 영원한 불꽃이라는 것을. 계룡산의 별빛 아래 명화는 조용히 다짐했다. 평생에 걸쳐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불꽃이 되겠다고. 그것이야말로 정명화, 밝은 불로 태어난 자의 진정한 사명이었다. 모든 존재는 불이다. 우리는 모두 우주의 첫 번째 불꽃에서 태어났고 언젠가 그 불꽃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사이의 시간, 우리가 서로의 삶을 얼마나 밝게 비춰주었는가이다. 정명화,
불의 철학과 마음의 치유 중에서